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채택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운영 근간이 바뀌면서 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0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재의 기업이 디지털 보안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채택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데이터 위협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 코리아 구병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탈레스 코리아의 구병춘 부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도 데이터 보안에 빈틈이 생기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멀티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는 어떻게 조사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본 보고서는 탈레스에서 후원하고 IDC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 세계 17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에 조사가 되었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고객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인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조사 결과 어떤 사이버 위협이 가장 증가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사이버 위협 중에서도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캠이나 피싱 등 여러 다른 보안 위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 또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 연구 대상의 26%의 기업이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고 응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49%의 기업이 그러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특히나 좀 놀라운 일은 47%의 기업이 지난해 데이터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고 하는, 사실 데이터 규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절차에 대한 수립, 그리고 암호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사항은 굉장히 데이터 보안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죠. 네, 요즘 기업들 클라우드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이 사실은 데이터 위협의 또 한 가지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봤을 때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전산센터에 운영하면서 어플리케이션만 클라우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기업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이동되고 있고요. 저희 설문에 응답하신 고객분들의 50%가 클라우드에 기업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8%의 응답자가 클라우드에 민감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절반이 민감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클라우드 보안을 고객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인 거죠.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사실 100%의 기업이, 물론 소량의 데이터지만 100%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100%를 암호화하지 않고 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관했다. 네, 맞습니다. 비록 일부겠지만 민감 데이터가 클라우드 상에서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클라우드상에 민감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응답한 고객이 5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요. 또 다른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보안 위협들이 있고요.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 클라우드 세계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클라우드 하나만 쓰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를 쓰고 있는 환경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원격 업무로 많은 업무들이 변화되고 하면서 클라우드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응답된 결과를 보시면 80% 이상의 고객분들이 2개 이상의 IaaS, PaaS, SaaS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많게 멀티 클라우드를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되게 놀라운 건 아야스도 81%나 되는데 네, 맞습니다. 파스도 지금 82%나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IT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면서 이제 멀티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복잡함이 데이터 보안의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조사된 데이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IIS나 파스나 사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에서 보시겠지만 11개에서 10개, 100개까지의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전체 고객분들 중에 거의 80% 이상을 육박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멀티 클라우드가 크게 못 느끼시는 상황일지라도 이미 멀티 클라우드 세계에서 이런 IT 환경이 멀티 클라우드로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업들 클라우드 또 클라우드 하나를 넘어서 멀티 클라우드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 요즘에 뜨고 있는 것들 양자 컴퓨팅도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양자 컴퓨팅은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양자 컴퓨팅이 그 빠른 성능으로 인해서 데이터 보안에도 위협이 되고 있고요. 저희 응답하신 분들의 27% 분들이 1년 내에 민감 데이터 보안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72%의 응답자가 5년 이내에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암호화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컴퓨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암호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양날의 검인 이유는 양자 컴퓨팅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어떤 메모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CPU를 통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집합을 기억 소재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원자의 양자 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방대한 용량과 초병렬 계산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로 처리를 할 때 1과 0으로 상태가 1 아니면 0 두 가지밖에 없었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양자의 이론은 중복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의 양자가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굉장히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것이고요. 작년에 IBM에서 CFM을 출시를 한 것처럼 소형으로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또 AWS 같은 클라우드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클라우드 형태로, 환경으로 사스 양자 형태로. 컴퓨팅을 네.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처리할 때 오래 걸렸던 것을 단시간에 연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연산이 빠른 것으로 인해서 초인수분해 성능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암호가 그 때문에 맞습니다. 되게 위협을 받는 거죠. 네. 네.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공개키 알고리즘인 RSA나 ECC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 연산의 어려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연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푸는데 현재 기술로는 최소한 50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만 이 양자 컴퓨팅은 이 소인수분해 성능이 획기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50년 걸리는 연산이 몇 시간이면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빠른 성능으로 인해서 공개키 알고리즘이 무력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칭키 알고리즘에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칭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대칭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키 알고리즘으로 대칭키를 암호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러면 공개키 암호화가 손쉽게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암호화에 많이 사용되는 대칭키조차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위협도 고려하셔야 되고 양자 컴퓨팅으로 인한 보안 위협도 고려해야 될 시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외에도 기업들이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신기술을 도입할 때 보안에 대해서 또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기술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이 변화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CCTV라든지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IoT 기기도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보안의 우려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빅데이터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환경 내에 저장되어 있는 민감한 정보가 많이 저장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우려사항이 되고 있고요. 또한 빅데이터 안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민감 데이터가 저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민감 데이터가 얼마 정도 저장되어 있는지, 또 빅데이터 저장소가 말로는 빅데이터라고는 하지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저장소에 이러한 민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검출하는 부분도 우려사항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억세스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IoT 분야에서도 조금 비슷한데요. IoT 기기에서 생성되는 민감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IoT 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데이터 중에서 민감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검출하는 것, 이 부분도 두 번째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한 효과적인 억세스 조항이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분야들도 계속적으로 살펴보자면 또 한 가지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바일 지불 결제 같은 경우에도 실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명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카드라든지 이런 지불 결제 수단의 정보가 노출될 거 하는 우려사항, 그리고 모바일 지불 기기에 사용되는 그 앱 자체가 얼마나 보안에 신뢰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보안 프로토콜. 왜냐하면 아까 양자 컴퓨팅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보안 프로토콜에서 암호화 기능이 사용되는데 쉽게 무력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려사항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 컨테이너 기술이 가벼운 가상화 환경으로서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공유 리소스 상에서 개인정보가 혼재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사항, 그리고 각각의 컨테이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안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갑자기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누군가 접근한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접근 통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특히 IT 중심의 신기술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도 부적절한 기밀 정보가 운영되지 않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암호키라든지 디지털 인증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장소가 로컬 PC를 이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안이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우려사항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얼마나 보안에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도 도입하는 부분들에게는 우려사항이 되고 있고요. 저장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지 않거나 억세스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도 크게 우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탈레스의 데이터 위협 보고서 내용을 봤는데요. 네. 총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러한 설문조사가 설문조사로만 끝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직접 분석을 한 거 아니고요. 네. IDC를 통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의 빠른 도입으로 인해서 온프레미스, 기존의 전산센터 환경이죠. 이러한 환경에서의 중심에서 컨텐츠 보안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이라든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미 견고하게 갖춰져 있는 환경인데요. 네, 경계를 아주 탄탄하게 네, 보호하는 맞습니다. 형식으로 했었죠. 네. 네. 하지만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면서 그 경계가 클라우드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확대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보안 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책임 분담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 업계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임 분담 모델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해야 될 보안의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 그 해당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서로 나눠서 빈틈없게 하자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상에서의 책임 분담 모델이고요. 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와 같은 이런 견고한 영역 보안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서로 보안을 해야 되는 경계 부분들을 서로 다 빈틈없이 했을 때 보안의 빈틈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 자기네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를 썼을 때 데이터 네. 보안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클라우드 저장이 됐으니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 보호를 해야 보호해 되는 줄 것이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데이터의 주인인 기업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뭐 Bring Your Own Key라든지 Bring Your Own Encryption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나와 발견된 부분은 민감 데이터 검출 솔루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조사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응답자분들이 민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검출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표현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솔루션들이 사실 많이는 않지만 조금씩 더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감 데이터 솔루션, 어떤 솔루션이 가장 좋은 솔루션인지, 자신에게 해당 기업에 얼만큼의 효과적인지 하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암호화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암호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중앙집중식 암호키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데이터 보안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는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암호화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제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보안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모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로 트러스트 모델, 이 보안 모델은 한 13년 정도에 이미 언급이 되었던 그렇게 모델이고요. 오랫동안 나온 모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영역 보안을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클라우드가 확대되면서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다시금 중요성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하면 기존의 전산센터 내부에서는 내 접근은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죠. 클라우드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접근이든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고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민감 데이터에 대한 검출 및 분류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보호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되죠.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보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검출 및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검출 및 분류가 되었다면 그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암호화가 적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당연히 중앙집중식 견고한 암호키 보안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호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해서 보는지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뿐만 아니라 각 업무별로 세세한 접근 통제를 수행을 함으로써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과 관련이 있는 자들만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4단계의 데이터 보안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네. 그럼 탈레스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탈레스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의 주요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데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원을 이제 저희는 배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배꼽처럼 생겼죠. 네,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는 각각의 보안 솔루션에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각 제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각각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저희는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단위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성 요소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암호화와 억세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암호화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신뢰의 근간을 제공을 하는 HSM을 또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통해서 안전하게 암호키를 관리를 통해서 PKI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사용되는 맞춤 솔루션에 대한 암호키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변조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사이닝 기능, 그리고 IoT 제품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지불 결제를 위한 전용의 HSM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HSM을 통해서 전 세계 카드 트랜잭션의 80% 이상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도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라우드상에서 제가 아까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도 사용자에 대한 접근 통제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런 IAM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시대에 걸맞는 보안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이제 ROT를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범용 HSM 루나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카드 트랜잭션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페이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대에 이런 하드웨어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디맨드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HSM 또한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형태 HSM도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상에서 약간 사스 같은 네.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HSM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각각 저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이제 데이터 암호화와 키 관리 분야인데요. 먼저 보메트릭이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서 운영체제 기반에서 하는 암호화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라든지 그다음 컨테이너 보호를 위한 컨테이너 암호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IT 환경에서 암호화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또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탈레스가 보메트릭을 인수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메트릭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인수를 한 제말토의 세이프넷이라는 이름으로 공급이 되었던 이러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통합을 했고요. 네. 이런 통합된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 거의 대부분의 최근에 사용되는 IT 환경에서 암호화가 가능한 이러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솔루션뿐만 아니라 암호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멀티클라우드 상에서 암호키를 관리할 수 있는 사이퍼 트러스트 키 매니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공급된 사례는 없긴 하지만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들이 동일한 키로 암호화되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와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이퍼 트러스트 클라우드 키 매니저, 저희는 줄여서 CCK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제품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산타 간의 구간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HSE라는 초고속 네트워크 암호화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든 솔루션들을 각각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talleseSecurity.com에 리소스라는 페이지를 보시면 한글화된 자료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영문 자료, 그다음에 저희 제품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보안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최근에 필요로 한 이 보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골라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 등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서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경우 클라우드 간의 OS 버전 및 성능 이슈 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 사례를 들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경우 사실 저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암호 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클라우드 간의 OS 버전이나 성능 이슈는 사실은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클라우드 간의 OS 버전, 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게 되면 네. 약간 클라우드에서 그 속도 저하나 이런 거를 조금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네. 클라우드 간의 OS 버전의, 네. 질문에 대한 이해를 제가 처음에 잘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사용되는 환경에 저희 이제 어떤 암호화 솔루션이 설치가 되려고 하면 네. 각각 그 호환성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는 굉장히 이런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OS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각의 OS 버전에 맞는 저희 암호화 솔루션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 이슈 부분이 사실 암호화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는 성능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기존의 암호화는 굉장히 느리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셨는데요. 뭔가 암호화를 하게 되면 네. 기존에 그냥 안 하고 썼을 때보다는 뭔가 네, 또 맞습니다. 암호화했다가 다시 디크립션 하고 할 때 네. 시간이나 성능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네, 있잖아요. 네. 많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제품들은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능이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품 공급되는 하드웨어들이 이미 암호화 가속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CPU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그 성능 이슈를 커버하고 있고요. 아마 POC를 통해서 아마 보신다고 하면 성능이 거의 암호화 이전과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네. 양자 컴퓨팅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실생활에 적용될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실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시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양자 컴퓨팅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계획들을 올해 많이 발표를 했고요. 내년 중에는 고가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IT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암호 알고리즘에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탈레스에서 이게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내부 팀을 만들어서 네. 어떤 이런 양자 컴퓨팅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화, 보다 더 강화된 암호화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잠깐 용어만 언급했던 이제 보안 민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빨라지는 성능보다 어쨌든 양자 컴퓨팅이 얼마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연구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 암호화에 대한 보안성을, 그러니까 더 암호키를 늘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질문 주신 내용이 양자 컴퓨팅으로 서비스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 기존 데이터 암호화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시는데 지금 128비트 키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256비트 키로 최대한 빨리 키를 바꾸시는 게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당장의 양자 컴퓨팅으로 최근 한 5년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는 256비트의 키의 어떤 보안도가 128비트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절반 네.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128비트로 암호화 되어 있다고 하면 256비트의 키로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대칭,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키를 굉장히 늘리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지금 곧 이제 나오려고 임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공개키 알고리즘을 변경하시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오히려 온프레미스보다 클라우드가 더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적으로 기업이 데이터 보안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까도 이 문제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보안 책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클라우드는 사실상 단순히 어떤 컴퓨팅 환경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방화벽이라든지 이러한 영역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통합되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클라우드 업계에서 보안이 더 강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클라우드 상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입니다.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클라우드 기업이 책임져 주지 않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해야 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자가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고 그 보호에 대한 절차라든지 얼만큼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감독해야 되고 이런 운영에 대한 역할은 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책임 모델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을 기업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구축된 곳에서는 데이터 암 복호화를 할 텐데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탈레스 코리아만의 독특한 제품이 있으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속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네요. 네, 암 복호화를 얘기하실 때. 네. 특히나 암호화가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빅데이터라고 하는 환경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실은 저희가 숫자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암복화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빅데이터 환경, 흔히 많이 사용되는 빅데이터 환경 중에 오픈소스니까 제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런 하드업 환경에서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메트릭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이라는 제품이 이러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이고요. OS 차원에서 데이터 암복화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의 오버헤드만으로 이런 하둡상에서 암복화 처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아마 10% 정도 하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체감하시기에는 굉장히 길지 않은 것 같고요. 1시간 걸리던 어떤 잡이 10%, 6분이 더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66분이 되는 정도니까요. 굉장히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키가 손상되면 데이터가 악용되거나 도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키 손상에 대한 탈레스 솔루션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데이터 손상의 의미를 아마 유출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암호키가 유실이 되거나 그쵸? 유출이 되거나 하면 데이터가 악용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러한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신뢰의 근간이 되는 HSM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HSM은 암호키를 내부에만 저장하고 있고 키를 바깥으로 주지 않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풀어보자고 하면 데이터를 그 HSM 쪽에 던지게 되면 HSM이 받아서 복호한 데이터를 주는 거죠. 암호키를 절대로 그 장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키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보완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손상이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키가 변조가 되었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CCKM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퍼트러스트 클라우드 키 매니저 하는 역할이 바로 키를 백업하고 있다가 그래서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를 하거나 관리자가
실수로 삭제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유를 통해서 키를 배포를 했는데 배포된 키가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키들을 백업되어 있는 키로 다시 복구를 함으로써 조기에 복구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암복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레스의 그 HSM. 네, HSM과 솔루션이네요. CCKM이 해당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 암호키 보안은 어떤 방식인가요? 양자 컴퓨팅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요? 라고 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의 암호키 보안은 보통 저희가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도 당연히 대칭키의 대칭키의 암호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대칭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대칭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키를 통해서 또 이 대칭키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양자 컴퓨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공고를 항상 드리는 부분이 대칭키를 사용하실 때는 256비트 키를 사용하시는 것을 항상 굉장히 크게 권고를 거의 뭐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개키 보호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에 어떤 연구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이 양자 컴퓨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론 언젠가 영향을 받겠죠. 네. 하지만 영향을 받기 전까지 유효한 그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암호키 길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1차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에 의한 보안 위협에 저희도 당하지 않도록 네.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많은 업계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민첩성을 굉장히 높이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네, 열리는 맞습니다. 거여서 아직은 막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그거를 막기 위해 많은 보안 기업들, 탈레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과 탈레스 솔루션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 네. 같아요. 네. 블록체인은 일단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체인처럼 계속적으로 엮여 있는 그 체인과 같이 연결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해시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암호화에 필요한 여러 고성능의 암호 알고리즘을 암호 연산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러한 암호 연산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처음에 체인이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공개키, 비밀키 이러한 키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범용 HSM을 통해서 이런 블록체인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BIP32 알고리즘이라든지 ECC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HSM을 통해서 고성능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도 저희가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이런 블록체인을 위해서도 많이 공급되고 있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 민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와 비식별화의 차이점부터 우선은 얘기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GDPR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대응 측면의 권장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와 비식별화의 차이점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키 방식이든 비대칭키 방식이든 공개키, 비밀키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암호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바꿔서 못 알아보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암호화고요. 비식별화는 그와 달리 한번 비식별을 하면 다시 식별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제 이름이 구병춘인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홍길동이다. 이러면 제가 식별이 가능할 텐데요. 그냥 사람 이름을 바꾼다면
그 사람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연령도 뭐 그 사람이 25살이다 하면 20대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가지의 비식별화를 거치게 되면 그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절대로 원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식별화고요. 네. 암호화는 그 원래 데이터를 그 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암호화를 했다면 암호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보호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비식별화를 만약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 그 소스 데이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비식별화가 완전히 적용된 데이터는 완전히 보호가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출이 되더라도 알 수가 없는 데이터인 거죠. 원본 데이터는 그러면 암호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맞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식별화하면은 네.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GDPR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GDPR은 암호화를 하거나 비식별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꼭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타 개인정보를 통해서 사람이 식별할 수 없어야 된다.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기술적인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적인 보호로서 비식별화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 측면의 권장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데이터는 암호화를 하고요. 그리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는 비식별화를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 데이터 3법에 의해서 비식별화, 빅데이터라는 이런 환경에 사용하실 수도 있으면서 안전하게 관리도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그럼 탈레스에서도 지금 이제 암호화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혹시 비식별화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나요? 저희도 비식별화를 대응을 할 수 있는 토큰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토큰이 대체값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식별화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 코리아는 보안 관제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보안 관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바이러스 침투 시 패킷 관제도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보안 관제 기능에 대해서는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뭐 어떻게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 저희가 이제 접근 통제라든지 보안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관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보안 관제 기능은 사실 저희 제품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제품은 데이터 관점의 보호를 위한 솔루션이 메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패킷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트워크 제품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는 도커 컨테이너의 경우 속도가 빠른 대신에 가상화 정도의 격리 보안이 없는 게 취약점인데요. 네. 도커 컨테이너의 경우에 어떠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 중이신가요? 저희는 도커를 위한 그 전용의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적용하시게 되면 도커 단위로 암호키, 그다음에 암호 접근 통제라든지 이런 정책을 별도로 각각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도커별로요?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 뭐 10개의 도커 컨테이너가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각각의 그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정책도 도커 컨테이너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컨테이너 내부의 데이터 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커 자체적으로 하나씩도 네, 암호화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컨테이너 보안 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은 답글을 통해서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나 운영체제, 앱 3단계 암호화시킨 데이터를 사용자가 서비스 받게 되면 응답 속도 측면에서 데이터북만 암호화해서 보내는 서비스를 받는 것과 몇 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암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속도에 대해서 예민하시네요. 아무래도 암호화에서는 성능이 가장 우려시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몇 배 정도 차이 난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떤 구성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성능이 어느 정도이냐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최적화가 어느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냐? 되어 있냐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응답 속도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를테면 증권거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높잖아요. 지금 뭐 분단위 체결인가요? 저희가 뭐 증권은 거의 요즘 하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30초 이내, 뭐 10초 이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체결 단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초 단위도 지금 뭐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나스닥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초 단위 체결까지 이렇게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런 응답 속도가 굉장히 예민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국내에서의 거래는 뭐 보통 30초 이내에 다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3단계 암호화를 적용한다 하시더라도 최적화만 잘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물론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있을지라도 사용자에게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 없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가장 보안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3단계 암호화까지도 저희도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솔루션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직접 한번 탈레스에서 네. 직접 가셔서 한번 이 속도를 체감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POC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데모라든지 아니면 환경에서의 PO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이런 뭐 어느 정도 스루풋이 나오는지. 사실은 단순 한 건의 처리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뭐 100건이든 1000건이든 하루 처리되는 양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신다고 하면 아마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POC가 필요하시면 탈레스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까요? 정확하게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한마디로 어떤 개념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너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도 당신을 못 믿겠으니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못 믿겠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네.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응답 속도 부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한 퍼센트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 이렇게 속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이런 속도에 영향받는 거는 뭐 네트워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단일 네트워크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서비스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스루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든지 아니면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에 따라서 역산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인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세상을 위한 보안 전략에서는 양자 암호 및 보안 관련 기술을 이용한 민감 데이터 검출 및 분류, 민감 데이터 암호화, 암호키 보안, 사용자 SS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하고 오늘의 그 발표 내용을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의 발표 내용이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의 발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을 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러한 보안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협을 받지 않고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말씀하신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인지 아니면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이름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인지 검출 및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암호화가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를 중앙 집중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게 암호화가 된, 그리고 이 데이터는 보호가 필요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류된 대로 사용자들 접근하고 있는지는 조정. 바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딱 맞는 부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탈레스가 이 부분 확실히 최고다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보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필요한 데이터 검출, 그 다음에 암호화, 암호키 관리, 사용자 접근 통제하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저희 제품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플랫폼화 시켜놨다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강점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저희는 범용 HSM, 루나라는 범용 HSM을 통해서 확고한 신뢰 기반,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환경에 사용되고 있는 암호키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저희가 외국계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진출한 지가 벌써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그를 통해서 국내 고객분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여 년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을 엔지니어 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고객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세 가지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 보안의 보안키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암호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한 저희는 한 5단계 정도의 보호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멀티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암호키를 관리하는 환경에서는 최소한 3단계에서 5단계 정도까지의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암호키를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암호화를 하면서 대칭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대칭키로 또 한 번 암호화를 하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대칭키를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요. 그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고요. 그리고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사용되는 그 비밀키를 HSM 같은 이런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중 환경을 구성을 해서 해커가 뚫고 들어가면 네. 또 있고 다시 또 관문을 여러 개를 있고 계속 만드는 거죠. 네. 힘들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양식이네요. 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HSM 안에 키가 유출되지 않는 하드웨어 이런 장치를 통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키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보안 키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CCKM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키 배포를 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많았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 워낙 인공지능 기술이 핫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있나요? 사실은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아직까지는 네. 없는 거죠. 네. 네. 다만 저희 이제 그룹사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다른 업체가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 제품에 발생된 보안 로그를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솔루션들이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연계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키 관리, 생성, 변경, 삭제, 변경 관리 등 감사 기록에 대한 해외의 ISO나 PCI DSS죠. 컴플라이언스 규격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 제품이 이미 저러한 요건에 만족되도록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일례로 저희 페이먼트 HSM 같은 경우는 PCI HSM이라는 그런 PCI HSM 버전 3 최신 규격인데요. 이러한 규격에 이미 충족된 제품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미 이런 해외의 인증기관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저희 제품이 이런 보안 요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다른 인증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화 컴퓨팅, 멀티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보안에서 타 암호화 솔루션과 탈레스 솔루션의 가장 차별화된 기술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세 가지 장점과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고성능 암호화와 견고한 키 관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 제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네. 긴 그 Q&A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데이터 위협 보고서를 기반으로 저희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트렌드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언은 데이터에 대한 검출, 그 민감 데이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출해서 암호화를 적용하고 중앙 집중식 암호키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보호된 데이터에 적절한 권한으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멀티클라우드로 계속 확대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이 세션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나 통해서 저희를 연락 주시면 충분히 또 추가적인 자료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늘날 데이터 보안 위협을 점검하고 보호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